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보면 당뇨가 나와서 약을 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뇨는 평생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즉,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잘 케어하면 병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방치하거나 증상인 고혈당이나 고혈압의 수치만 관리하면 원인이 더 깊어져 병의 증상 정도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환자혁명에서 조한경 작가가 언급하고 있죠. 그럼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혈액 속에 고혈당이 있으며 혈액이 뻑뻑해져서 세포에게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혈당에 적혈구가 장기간 노출되면 적혈구 내부에 있는 혈색소와 당이 엉겨붙어서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좁은 모세혈관까지도 엄청난 탄력성으로 스스로 줄이고 접어서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딱딱해지죠. 딱딱해진 적혈구는 혈액순환에서 혈관벽을 치면서 벽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세포에게 산소 공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좁은 모세혈관에 막혀서 세포를 괴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높은 환자들에게서 눈, 신장, 발 같은 모세혈관이 발달한 곳에서 말초신경 합병증이나 각종 궤양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상처가 나더라도 산소 공급의 제한으로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높아지면 정말 위험하네요. 그럼 우선 약이나 여주, 돼지 감자를 먹어서 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다 보면 당뇨도 나을 수 있겠죠? 분명 혈액 내 당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는 당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당뇨를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럼 당뇨병을 해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건가요? 약으로 당뇨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당뇨의 원인을 제거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뇨의 원인은 췌장의 문제라고도 하고 또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심장과 간과 신장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고 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당뇨를 대사질환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오면은 탄수화물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세포들에게 공급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되면 혈액 내 포도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병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원인을 케어해서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를 가능하게 하면 당뇨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약으로 당뇨 수치만 떨어뜨리는 건 당뇨를 관리하는 것이지 낫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건강할 때처럼 포도당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체 시스템을 보수합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던 수도관에서 어느 날부터 녹물이 나온다면 그 처리 시스템을 보수해야 되겠죠. 신체도 이와 같아서 이전에 포도당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변에 당이 나온다면 그 처리 시스템을 보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췌장의 인슐린이 문제라고 췌장이나 인슐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즉 오장육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장육부의 균형과 회복을 위해서 특정 영양소보다는 균형된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알아서 필요한 곳에 영양을 공급해서 손상된 부위를 보수하죠. 이때 생각보다 높은 밀도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는 이 영양을 충분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나 영양쉐이크로 메가도스 요법을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환자혁명
책에 보면 신장에서 포도당 등 중요한 영양소들을 재흡수하지만 혈액 내에 과도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시스템의 용량이 초과하면서 포도당을 그 소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 내 각종 영양소들이 같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들 중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하죠. 즉 손상된 오장육부를 보수할 재료가 더 고갈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음식 섭취량을 줄입니다. 현대인들은 활동량에 비해서 음식의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추천하죠. 본인의 활동량과 비례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식, 간식, 야식은 금물입니다. 특히 빵, 과자, 면 종류, 커피, 탄산음료, 주스는 포도당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 회식이나 어떤 과식을 했을 때는 간헐적 단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습관적으로 식사 때마다 식사를 하지 말고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합니다.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제한되고 세포가 포도당을 취하는데도 제한이 되죠. 빨대를 주고 뻑뻑한 죽과 그리고 묽은 죽을 먹을 때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1.5리터를 권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2리터 이상을 추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섭취한 수분이 혈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전소변으로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소금과 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액으로 보냅니다. 혈액 내 포도당은 주로 세포에게 흡수되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면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 내 포도당 소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 내 포도당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헐적 운동은 어떨까요? 이렇게 신체 시스템을 보수하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더했더니 초기 당뇨는 한 달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당하혈색소가 12인분도 3달 만에 당하혈색소가 6으로 돌아오더군요. 물론 진행 동안에 약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대사로 돌아오면은 이전보다 음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드셔도 당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과식, 간식, 야식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당뇨,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물론 약의 부작용이나 그리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당뇨 탈출 알면 쉽다. 신체 시스템을 보수하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그리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더하면 누구나 쉽게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답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멋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